한국기자협회는 전년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취재 보도한 기사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또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기사를 선정해서 매년 초에 이렇게 한국기자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 위상은 기자라고 하면 또 언론인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가장 권위 있고 또 가장 전통 있는 한국기자상을 수상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자협회장 박종현입니다. 우리 사회자 양현원 위원장께서 시간을 쫓기는 것 같아서 인사말도 짧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56회 한국기자상 수상자 여러분 12작품의 43분인데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15회 조계창 국제보도상 수상자 여러분도 축하드립니다. 유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민규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계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친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저희 수상자들이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열정과 눈물과 공감과 노력으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면서 박수치면서 시간을 좀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박수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출품작들은 91편이었습니다. 세세한 말씀 우리 이민규 심사위원장님께서 해주실 것 같고 수상 작품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지난해 여러분들이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서 노력을 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아쉽게도 올해 대상은 없지만은 그 부문별 수상 작품들이 평년 같으면 대상에 버금갈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었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평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겸에서부터 무한 제주공항 참사 그리고 한강의 노벨 수상자 선정까지 분노와 아픔과 위로 공감의 시간들이 쏜살같이 지나갔는데 그 현장마다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여러 뇌의 기빈들 많이 계시지만 특히 오늘 윤창현 한국언론노조 위원장께서 임기 4년을 마무리하고 2월에 그만두시는데 특별히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축하드리면서 꼭 한 말씀은 하고 좀 내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언론이 특종으로 하는 노력 못지않게 여기 대표님들도 계시니까 쓰지 않을 의무와 용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11차 변론 기일을 마무리하면 아마도 평일을 거쳐서 여러 속보와 따옴표 저널리즘이 속출할 텐데 그때 우리들 발설하는 사람들의 발언을 속보 형식으로 올리는 게 과연 우리 언론의 신뢰도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리고 그걸 당장에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좀 더 신뢰받는 언론 그리고 좀 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스스로의 준칙을 만들어가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중앙대 이민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1년간을 심사하면서 사실은 총 741편이 저희가 이달의 기자상에 응모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달의 기자상에 한 72건이 선정이 됐고 추가로 19건이 응모를 해서 총 91편을 저희가 심사했습니다. 정말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수상작이 하나도 버릴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왕중왕을 선별하는 이런 과정에서 정말 이 보도가 꼭 우리 사회에 좋은 보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심사위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언론을 얘기하고 또 한국을 얘기하는 것은 한국 기자상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언론 보도의 지향점과 우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상징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12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해버리는 바람에 한 해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되어서 버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제56회 한국 기자상은 12편이라는 역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상작과 수상 부문도 문화 부분은 물론이고 경제 보도와 또 지역 경제 보도 부분에서도 처음으로 수상작이 고르게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2편의 수상작과 조계창 국제보도상 수상작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지표를 상징하는 보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물론 저희 브로셔에도 간단히 설명이 있지만 제가 심사위원장으로서 우리 수상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재보도 부분에서는 2편의 수상작이 나왔는데요.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및 명태균 게이트. 제가 존경하는 의미에서 각 기자님의 성함을 좀 호명하겠습니다. 김진양, 한동인, 박형관, 유지훈 기자님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 보도는 대통령 연구인 김건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연관된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판도라의 상자를 처음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후속 보도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한국 기자상으로 손색이 없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였습니다. 이 최초 보도 이후에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 흐름을 주도하고 이후 비상계엄과 탄핵에 불을 지른 힘을 크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추행 보살림 민간인 움직였다 롯데리아 내란모임 JTBC의 이서준, 오원석, 김지훈, 김산, 심가은 기자님 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 보도는 과연 비상계엄의 뿌리는 무엇이었을지 의문점에서 나온 수작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JTBC는 민간인 예비역 노상원이 정보사 현역 수뇌부와 계엄을 모의한 롯데리아 회동 장소부터 시작해서 이 꼼꼼하게 취재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비선에서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더 나아가서 노상원의 성추행 전역 경위와 거주지, 애기보살을 파악하는 거주지 등의 최초 보도함으로써 이 12.3 비상계엄의 민낯을 가장 응축적으로 파헤친 보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보도 부분에서는 한국일보의 서민금융의 민낯, 새마을 금고의 배신에 기획취재팀의 정민승, 유대근, 진달래, 박준석, 원다라, 송주영 기자님이 수상하셨습니다. 이 보도는 행안부가 발표를 미루고 있던 새마을금고 특별감사 내용을 방대한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서 현장 룩보 등을 통해서 검증하고 창립 60주년을 맞은 새마을금고가 본연의 역할인 서민 대상 대출을 등한시하고 거액의 기업 대출에 몰두하거나 뇌물로 얼룩진 초유의 사태를 집요하게 취재해서 향후 개선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획보도 부분에서는 3편의 수상작이 나왔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의 창간 104주년 특별 취재팀의 김민기, 김윤주, 양승수, 정한국, 조유미, 한예나 기자님의 12대 18의 사유를 넘자가 수상을 했습니다. 이 보도는 전태일 재단과 공동 기획한 기사로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단순 비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의미한 대안을 심층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동아일보 히어로팀 8기의
김호경, 김소영, 김태현, 서지원, 외은지, 홍진환, 이승건, 황준하, 김충민 기자님의 트랩, 돈에 덫에 걸리다 편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보도는 약간 기시감이 있는 사체 피해 기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경찰 등 157명을 인터뷰하고 잠입 취재하는 등 발로 뛰는 취재를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기사로 독자의 공감을 살 수 있었습니다. 기획보도금 세 번째 수상자는 KBS의 원동희, 최인영, 이원희, 김경민, 정준희 기자님의 캄보디아의 내부자들 편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마치 영화 풍문으로 전해지던 중국인의 불법 투자 리딩방 조직의 실체를 처음으로 현장 언론사 카메라 담아 시청자에 전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기자의 신변이 걱정될 정도로 열정적인 취재와 몰입도 높은 캄보디아 현장 취재로 그 리딩방 사기수법을 사실적으로 재구성한 점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역 취재 보도 부분에서는 매일신문의 윤수진, 박성현 기자님의 비리의 온상, 온누리 상품권 편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이 관계당국의 부실한 관리로 부정 유통되는 실태를 집중 보도해서 그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역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지역 언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부분에서는 경제 보도 부분에서는 부산일보의 김백상, 김준영, 손혜린 기자님의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편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녹색채권 공시지가 361건을 전수조사해서 이 녹색채권이 우리 그린워싱에 왜곡되게 사용되는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이 보도가 단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지역 기획 보도 부분에서는 두 편의 수상작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강원일보의 최기영, 신세희, 김호미, 김태훈, 최두원 기자님의 광부 엄마 편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한때 아시아 최대 금이었던 태백 장성 광업소가 폐광하는 시점에 맞춰서 시적절하게 기사를 작성했고 일반인이 잘 몰랐던 여성 강부에 초점을 맞춘 점에 다른 기존 보도에 비해서 독창성이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지면 기사뿐만 아니라 영화로 제작하는 등 스토리텔링 서사 또한 훌륭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 MBC의 설태주 전상범 기자님의 가실라 편이 지역 기획 보도 부분에 수상을 했습니다. 이 보도는 페르시아 서사시 쿠시남의 검증을 통해서 1300년 전 신라의 대교역 루트를 추적하고 신라와 유라시아 문명 간의 교류를 밝히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이 기획 보도는 제작 규모와 기간, 전문성 측면에서 심사위원단으로서 그룹도 지역 언론이 추구해야 될 기획 보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진 보도 부분에서는 조선영상 기전의 김지호 기자님께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서울의 밤편이 수상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많은 계엄군이 국회 로텐도홀로 진입하는 순간과 그들을 막으려는 국회 관계자들 사이의 긴장감을 순간적으로 잘 포착했습니다. 이 보도는 이 한 편의 사진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강렬하게 기록한 상징적인 보도 사진으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문 보도 부분에서는 매일경제신문의 문화부의 김유태 기자님이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인터뷰 부분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특종은 준비된 기자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보도 사례였습니다. 한강 작가와의 인터뷰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전날 성사되었고 그래서 이 기막힌 우연성도 높이 평가했고 운으로 치부하기에는 기자의 노력이 너무 뜨겁고 한강 작가의 전 작품을 다시 읽고 그의 인터뷰를 준비했던 모든 시간이 치열했음을 확인하면서 결과적으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관련 유일한 인터뷰로 기록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 제15회 조계찬 국제보도상에서는 KBS의 김효신, 김민정, 안영숙 기자님의 자다가 잡혀갔다. 중국 반간첩법 우리 국민 첫 구속편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중국이라는 폐쇄적인 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반간첩죄로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장기간에 걸쳐 취재원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집요하게 취재한 특파원 기자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자의 신변조차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5개월 동안 끈질기게 취재를 이어간 점, 구속 당사자와 그 가족의 안전까지 고려해가면서 기사를 만들어낸 점은 해외 취재에서 사안에 접근하는 기자가 어떠한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지 하는 우수한 보도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보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대 정신을 잘 구현하고 우리 한국에서 취재하시는 28,000명의 기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한국 사회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견인을 담당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2025년 새해에도 새로운 도전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보람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을 누리는 기자 생활을 만끽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15회 조계창 국제보도상 KBS 김효신, 김민정, 안용습 기자. 귀회원은 자다가 잡혀갔다. 중국 반간첩법 우리 국민 첫 구속 보도로 15회 조계창 국제보도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5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종현 축하합니다. 베이징 지국 특파원들이 지금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제작 출전차 참석을 하지 못해서 제가 대리 수상하게 됐고요.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효신 특파원이 전해온 수상 소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혐오의 시대입니다. 현장에서 질문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말도 들려옵니다. 중국 사회의 특성상 베이징 특파원으로 지낸 지난 2년은 자괴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 중국 반간첩법으로 인한 우리 교민 첫 구속 보도 또한 취재진도 구속될 수 있다는 우려와 고민 속에 5달 동안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중국을 취재하며 족적을 남기신 조계창 선배께서 이런 어려움과 고민을 다독여 주신 것 같아 이번 수상이 저희 취재진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구속된 교민은 한중 반도체 인재 확보 경쟁 속에 중국으로 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중 양국의 반도체 지형도의 단면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민 개인의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사건의 끝까지 목격자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부문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귀회원은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및 명태균 게이트 보도로 56회 한국기자상 취재보도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5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종현 축하드립니다. 네, 한동인 기자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이번에는 박현권 기자께 시상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유지용 기자께도 역시 상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먼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이끌어주신 저희 최신영 국장과 김기성 국장, 명각수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사진 같이 찍었던 게 저희 아들이었는데요.
올해로 9살 됐고 작년에 8살에 학교를 가면서 그때부터 부쩍 이제 엄마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 뉴스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작년 12월 이후로 저희 아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계엄은 뭐냐? 탄핵은 뭐냐? 윤석열 아저씨는 왜 그랬냐? 근데 그 모든 질문에 제가 명확하게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8살 아이의 입에서 탄핵과 계엄이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 세상이 과연 정상인가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 기자 생활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저희 아이에게 더 나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보도 부문 JTBC 이서준 기자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배원은 성추행 고살림, 민간인이 움직였다. 롯데리아 내란몰이 보도로 56회 한국기자상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5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종현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원석 기자님께 상패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 기자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축하합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산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드리겠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심강은 기자님 마지막 수상자이십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JTBC 이서준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때 읽었던 디스토피아 소설이었던 1984를 보면 전쟁은 평화다 같은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단어들이 그 정부의 그 표어로 나옵니다. 지나친 풍자라는 생각을 그때 했는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그런 단어들이 현실적으로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계엄이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들 아셨을 겁니다. 12월 3일, 4일에 군대가 우리 국민을 향해서 출동해서는 안 되고 국회에 출동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았습니다. 그때 이미. 이 보도는 저희 JTBC 보도국이 그거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JTBC는 그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이것은 불법 계엄이라고 규정을 했고 또 JTBC 보도국은 이걸 12.3 내란 사태로 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고우면하지 않고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 그리고 굉장히 허술하고 비선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운영된 사실을 낱낱이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해주시고 방향성을 잡아주신 저희 JTBC 보도국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나 더 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아들과 같이 온 저희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하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 발표가 나자마자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속옷과 양말을 챙겨주면서 며칠 동안 못 올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저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긴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보도 부문 시상입니다. 한국일보 기획취재팀 정민승 기자, 귀배원은 서민금융기관의 민난, 새마을금고의 배신 보도로 56회 한국기자상 경제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5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종현 축하드립니다. 네, 유대근 기자님께도 혹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진달래 기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이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석 기자님께 상패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원다라 기자님께 역시 또 상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은 송지용 기자님께서 장식해 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한국일보 전국부의 정민승 기자입니다. 아까 사회자 기획취재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작품은 기획취재부와 우리 전국부의 한 기자가 쪼여내서 만든 작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입직한 지 20년입니다. 올해 이렇게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상을 이런 걸 받는 포기를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이달 기자상으로 수상된 작품이 한국기자상으로도 선정됐다. 그래서 사실 앞에 수상작들과 비교를 해서 좀 이렇게 나른한 감이 있습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스트리트가 아니어가지고. 네, 사실 그래서 이제 기자 생활 그만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오늘 오는 길에. 제가 발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작품은 오롯이 제 후배들 덕분입니다. 기획 전반을 꼼꼼하게 봐준 유대건 차장이 있었고요. 그 뒤에 정말 제가 모시고 일을 해도 될 정도로 훌륭한 후배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진달래 기자, 박준석 기자, 원다라, 송주영 이 후배 기자들이 일을 하는 거 보면서 나는 이제 물러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정도였습니다. 예, 이 후배들과 함께 또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강철원 부장인데요. 제가 세종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제보를 받았을 때 쓰면 쓸 수는 있겠는데 정말 의미를 만들어내자면 좀 더 다르게 쓰고 싶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같이 합시다라고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안부를 출입하는 기자 저와 강철원 부장 밑에 있는 그 유닛이 함께 조인해서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동영상으로 소개가 됐습니다만 요즘 신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문을 펼쳤을 신문의 그 매력은 여전한 매력은 신문을 펼쳤을 때 얘기를 정말 롤링아웃하는 그 편집 기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시각물 이미지들이 백업이 되기 때문에 기사가 돋보인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그런 시각 편집부와 우리 그래픽 뉴스부 기자들의 도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1년 전에 나온 기사여가지고 좀 오래됐습니다만 저는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간 수많은 생활정보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2, 3년치 기사를 모아보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람만 다르고 날짜만 다르고 장소만 다르고 이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게 왜 두더지 우리 어릴 때 게임을 하다 보면은 동전 하다 보면 두더지 잡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팔이 아파서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끝나지 않는 두더지 게임처럼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만약에 혼자 기사를 썼다면은 그냥 망치 한 번의 효과를 내는 기사를 쓰고 말았을 겁니다. 덕분에 그렇게 됐고요. 쓸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거의 정치인화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모든 문제들이 비롯됐다. 그 연결고리를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서 보도한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작품이 기사가 한국기자상으로 선정이 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상식 전에 그 기사를 보고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근무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저 근무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제발 취재 좀 해주십시오. 작년 우리가 보도의 여파로 관련 법까지 바뀌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현장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상은 축하의 상이기도 하지만 격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달라는 의미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족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과 아까 사진 같이 찍었습니다만 2주 휴가 계획을 내서 휴가를 나가 있었는데요. 중간에 끊고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서울의 기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주 유능한 기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지역에는 정말 이게 대한민국인가 싶을 정도로 좀 미약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에카족과 세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5주 데리고 2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부 소속이고요. 지역 기자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그 공무원들과 숨 쉬면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같이 지내지 않았다면 제가 이 제보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우리 기자들은 항상 기자들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가 옮겨가고 국회가 내려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자들은 여전히 그 훌륭한 기자들은 여전히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서 비롯된 문제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나라, 더 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됩니다. 서울뿐만 아니고 정부 곳곳에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보도부문 조선일보 창간 104주년 특별 취재팀 정한국 기자. 기회원은 12대 88의 사회를 넘자 보도로 56회 한국기자상 기획보도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5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종현 축하드립니다. 조유리 기자님,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주 기자님께 상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김민기 기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한예나 기자님께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시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기다리신 양승수 기자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정한국입니다. 작년 저희 국장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저희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전태일재단이랑 공동기획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전태일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만 그 제목에 전태일재단을 내세워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이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당시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인 한석호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렇게 깊게 얘기하시더니 한 이틀 정도 뒤에 해보자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기자들이 많은 그 프레임들이 있어요. 저도 뭐 벗어날 수 없고 더 피하는 분도 되게 많지만
저희 노동, 예를 들어서 노동 이슈를 조선일보가 다룬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다른 뭐 진보 매체가 뭐 기업에 대한 이슈를 다룰 수도 있고, 우리가 누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누구는 과연 이런 것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상을 받게 된 거는 저희가 그때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서 조선일보 외에 조선일보가 얼마나 더 바뀔 수 있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외부에 많이 보여줬고 그것들을 응원해 주시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이번 주에 뭐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군 인터뷰를 했던 것도 그렇고 저희 내부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에 대한 또 하나의 기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계기로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의 그 마지막 그 팀원이셨던 아까 같이 나와주셨지만 그 전태일재단 전 사무총장이신 한석호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보도부문 동아일보 히어로 콘텐츠 8기팀 김보경 기자, 귀회원은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보도로 56회 한국기자상 기획보도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5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종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김태원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서지원 기자님은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미은지 기자님께도 상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홍진환 기자님 역시 마지막으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동아일보 히어로 팀 8기 팀장을 맡았던 김호경입니다. 이 단상에 올라오려면 결혼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아직 얼떨떨합니다. 그 불법 사채는 알다시피 되게 식상한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취재 시작한다고 했을 때 다들 답이 없는 문제라고들 많이들 만류를 했었는데요. 저희 팀은 5개월, 6개월 동안 그 없는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고 그 결과물이 이번 보도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우선 이런 결과물을 내기까지는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아무런 제한도 없고 또 기사 하나 안 써도 월급도 꼬박꼬박 주셨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또 편집부 동료들도 물심양면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팀장을 맡았지만 우왕좌왕할 때마다 후배들이 많이 중심을 오히려 잡아줬고요. 그 덕분에 이런 큰 상까지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기자를 하면서 나름 세상을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사채라는 세계에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어떻게 보면 하층, 하부, 어려운 사람들만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취재하면서 마주한 현실은 정말 우리 이웃들의 얘기였습니다. 돈에 덫을 놓는 사람들도 거기에 걸리는 사람들도 일반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불법 사채라는 악이 평범했다는 경험을 이번 취재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취재 상을 받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는 100일도 안 된 쌍둥이가 있는데요. 아직 아빠라는 존재도 모를 텐데 아빠가 나중에 커서 글을 읽을 수 있을 때 뭐 하는 사람인지 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보여줄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원동희 기자. 귀회원은 캄보디아의 내부자들 불법 리딩방의 비밀 보도로 56회 한국기자상 기획보도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5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종현 축하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인영 기자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원희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같은 내용으로 시상하겠습니다. 네, 김경민 기자님께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준희 기자님께 상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최인영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번 취재를 위해서 총 2번 캄보디아 현장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처음으로 8월에 다녀왔던 그 조직의 조직원들에 대한 선고가 최근에 났습니다. 형량은 또 낮았고 피해자들은 이미 잃어버린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 리딩방 사기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취재를 다녀오기로 결정을 했던 거고요. 재작년부터 이 피해자들이 피해 제보는 KBS에 정말 많이 했는데 그것만으로 보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부자가 내부 조직의 자료를 저희에게 제보를 해왔고 이 정도면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희의 보도가 단 몇 명의 피해자를 막고 또 사기에 가담하러 가는 한국인 청년들의 그 캄보디아 행을 막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보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 캡이셨던 정현우 선배께서 저희 잘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또 좋은 상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2번의 현장 취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현장을 누비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취재했던 선배들이랑 동기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 취재 보도 부문 매일신문 윤수진 기자, 귀회원은 비리의 온상 온누리 상품권 보도로 56회 한국기자상 지역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5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종현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박성현 기자 역시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매일신문의 윤수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먼저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가 취재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저 뭐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길래 한 시장에서 누가 또 상인이 뭔가를 해먹었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 상인들이 하나같이 증언하기를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집도 저 집도 뭐 온 동네방네 다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저희도 심각성을 인지를 했고 좀 더 깊게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저희 기사가 다뤄지면서 좀 더 저희도 추진력을 받아서 기사 취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상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 점을 지적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저희도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본사가 대구에 있는데 서울지사에서 또 축하해주러 선배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최병구 본부장님 비롯해서 박영채 선배
그리고 유광준 선배, 김윤기 선배, 강영원 선배, 배지현 선배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해준 박상현 기자에게도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경제 보도 부문에 대한 시상입니다. 부산일보 김백상 기자. 귀회원은 33조 녹색 채권 어디에 보도로 56회 한국기자상 지역 경제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5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종현 축하합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일보 김준용 기자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손혜림 기자님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울 오는 기차 안에서 혹시나 싶어 이제 역대 한국기자상 그 목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역시 지역 경제 부분에는 다른 수상작이 없더라고요. 첫 포문을 연 거에 대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실 지역 경제 부분에 조금 수상작이 없었던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경제부 지역 경제 부분 기사는 조금 취재 영역이 제한되거나 좀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시작할 때 왜 굳이 부산일보가 녹색 채권 전수 조사를 하고 뭐 그린워싱 문제를 삼아야 되나 이런 의문도 있었는데, 꼭 기후 이야기와 경제를 한번 묶어서 기사를 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떤 그렇게 좋은 기사를 쓰면 녹색 채권을 가지고 심도 있는 기사를 쓰면 기후 위기 극복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목록을 좀 보니까 진짜 좋은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다 하나같이 세상을 밝히거나 좀 좋은 세상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기사들이었는데, 어찌됐든 올해 저희 후배들이랑 같이 그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게 돼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보도 부문 강원일보 최기영 기자. 귀회원은 광부 엄마 보도로 56회 한국기자상 지역 기회 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5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종현 축하드립니다. 네, 신세 기자님도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김호미 기자님께 시상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태훈 기자님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두원 기자님께도 상패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원일보 최기영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한국기자협회와 심사위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저희 편집국장님 그리고 데스크 선배, 강원일보 편집국, 미디어국 동료분들께 오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의 태백 장성광업소가 오늘 닫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다가오는 6월에는 마지막 남은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석탄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 시대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끝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좀 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수상하신 다른 동료 기자분들 기사를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온 나라를 뒤흔든 그런 보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저 기자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였는데 그에 비해 저희 기사는 좀 소박합니다. 하지만 지역에도 로컬에도 유능한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강원일보만이 할 수 있는 보도라는 점에서 저는 무한한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올해 강원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았는데 한 페이지를 쓸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오늘 아내랑 아이가 함께 왔는데요. 평소 쉴 때는 주로 소파랑 게임기 앞에 누워 있습니다. 아마 와병중인 줄 알았을 텐데 아빠가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증명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보도부문 울산 MBC 설태주 기자, 귀회원은 바실라 보도로 56회 한국기자상 지역기획보도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5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종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박석호 회장님께서 전상범 기자에 대해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MBC 보도국장 서경입니다. 설태주 기자는 이 제작을 위해서 그동안 못 갔던 25년 휴가를 떠나서 제가 대리 수상을 하러 왔습니다. 처음 이제 설태주 국장이 저에게 이 상 수상 소식을 알렸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국장님, 이 상은 눈물의 수상이라고.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서 이 작품을 한 4년 동안 제작했습니다. 따가운 눈총 속에 정말 다른 기자들한테 저희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안이라든지 오만 촬영 끝나고 와서 주간 제작물 하고 또 다른 특집 제작하고 정말 설태주 기자가 얼굴이 흑빛이 되고 입술이 부르트일 정도로 열심히 일한 걸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작품이 탄생했다 생각하고요. 이 상을 계기로 저희는 바실라는 상관왕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는 울산 MBC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더 보석 같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부문 조선영상비전 김지호 기자, 귀회원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서울의 밤 보도로 56회 한국기자상 사진보도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5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종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호라고 합니다. 먼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사진상을 처음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는 묘한 무게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록이 누군가에게 의미로 남고 오래 기억된다면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계엄 속보를 접한 순간 망설일 틈도 없이 국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회는 봉쇄된 상태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저는 담이 가장 낮은 한강 둔치공원 쪽으로 담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국회는 혼란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항과 억압이 부딪힌 순간 카메라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었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진실도 사라질 수 있다는 확신만큼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장으로 함께 달려와준 이덕훈 선배, 정기병 선배, 오종찬 선배, 그리고 고은호 기자에게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기록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지면을 아낌없이 할애해준 선우정 국장, 그리고 밤늦게까지 편집을 맡아준 서반석 선배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언제까지나 제 길을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이 상을 바칩니다. 사진 한 장이 세상을 바꾸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남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보도 문화 부문에 대한 시상입니다. 매일경제신문 김유태 기자. 귀 회원은 2024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인터뷰 보도로 56회 한국기자상 전문보도 문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5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종현 축하드립니다. 제가 달변이 아니어서 몇 글자 적어왔습니다. 노벨문학상 기사를 대략 10년쯤 담당해 왔습니다. 침착해지고 익숙해지려 해도 노벨문학상 발표 시간만 되면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작년 10월처럼 떨리는 시간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강 작가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뒤 제가 받은 관심과 격려는 제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2달 뒤 12월엔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에서 열흘 동안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문화부 기자로서 느낄 수 있는 최대치의 숭고한 풍경을 보았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쓰면서도 시상식 출장에서도 저는 그 영광스러운 기억을 저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공유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기자로 살아간다는 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과 아주 잠깐의 영광,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한 번의 순간을 잠시 느낀 뒤에 다시 신발끈을 매야 하는 게 기자로서의 삶인 것도 같습니다. 한강 작가님 인터뷰와 노벨상 시상식 참석 이후 사실 저는 몇 달간 길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이 2025년 2월이 아니라 2024년 14월을 사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더 이상의 깊이 있는 기사를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이상, 한국기자상을 받으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잘했다고 주는 상이 아니라 잘하라고 주는 상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메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질문하고 귀담아 들어 써보겠습니다. 부족한 기사를 들여다봐주신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제 오랜 친정인 매경 선후배들, 손현덕 대표님, 김대용 편집국장님,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선배인 전지현 문화부장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문화부 후배들에게도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제 큰산이신 아버지께 감사를 전합니다. 또 지금은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신 한강 작가님께도 멀리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